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한가인입니다. 오늘은 금호 리조트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전략기획팀과 리조트 영업팀에서 2023년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마감 기한은 3월 19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충북 지역 채용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최원호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최원호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 제니스월드입니다. 진천군 이열면에 소재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업체이고요. 현재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제조 관련해서 로봇 코팅, 실링, 비드, 마스킹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정규 생산직 사원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모두 무관하고요. 근무 형태는 주 5일 교대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입니다. 급여는 연 3,800만 원 정도고요.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기숙사, 경조사 지원, 교육비 지원, 직원 대출제도, 사내 헬스장 및 지정 콘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니까 입사를 희망하시는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에서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제니스월드 채용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준비가 되신 분들은 서둘러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 사마제지입니다. 청주시 옥산면에 소재한 가공지, 합지, 인쇄 코팅, 펄 가공 등 지류 제조 업체이고요. 현재 공무팀 30톤 LNG 보일러 운전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모두 무관하지만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장애인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4조 3교대 근무이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오후 3시에서 오후 11시,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연 4천만 원 정도고요. 접수 마감은 3월 10일까지니까 입사를 희망하시는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방문 또는 워크넷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사마제지 LNG 보일러 운전원 모집 공고였습니다.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및 장애인을 우대한다는 채용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최원호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 하셨고요. 지금부터는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 비밀로트 톡톡이 이어집니다. 톡톡!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로트 톡톡. 오늘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네. 차재원 강사님을 지금 수식하는 수식어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차재원 대본 그대로 강사님,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차코치님, 모두의 채용 톡톡 대주주님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주주면 좀 지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 작가님의 고도의 어떤 안티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MC님과 PD님과 작가님의 몫이지 일개 출연자인 제가 뭐 있겠습니까? 네, 저 빼고 다들 싸해진 분위기인데 아무튼 대본을 그대로 다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네,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의 채용 소식이 공고가 떴거든요. 오. 전통적으로 인문상경 계열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네. 그런 채용 소식인데 네. 사실 카드 업계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채용 소식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혹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다가 이번에 채용을 오픈을 해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이 현대카드는 제가 많이 들어봤고 네. 애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세요? 현대커머셜은 또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네. 약간 좀 생소해요. 그렇죠. 캐피탈에서 분사가 됐습니다. 아. 2007년에 분사가 됐고 주로 이제 뭐 화물차, 트럭, 버스 이런 거나 건설 기계를 이제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사업자 대출을 알선을 해주는 그런 뭐 오토론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할부 금융, 리스 이런 쪽에 현대 캐피탈 계열에서 분사되어 나온 것을 상용차와 관련한 금융 사업을 이금융이겠죠.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 원금과 이자 수익을 모델로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현대카드의 계열이다 보니까 관련된 회사의 어떤 서비스라든지 뭐 특화해서 좀 제공한다는 것이 현대 커머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공시 자료 등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뭐 고객 니즈에 맞춘 상품 경쟁력, 전문화되고 독창적인 마케팅 능력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뭐 그대로 자기소개서라든지 내용에 베끼실 것 없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뭔가 좀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업계 내에서 좀 주도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느낌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카드는 뭐 많이 들어보셨고 MC 가요님도 이미 쓰고 계시다니까. 네. 저도 쓰고 있습니다. 이 현대카드의 특징은 PLC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요 사업자의 브랜드가 카드에 명기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를테면 그냥 카드의 디자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현대 뭐 배민 카드, 그럼 배달의 민족 아이콘이 같이 뭐 담겨 있다라든지. 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공유 오피스를 이용 중인데 관련된 브랜드의 그 카드가 또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집중화해서 특정 브랜드의 로열티가 높은 고객들을 좀 끌어오는 것에 좀 특징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별화된 뭐 콘서트를 연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뭐 이미지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 사업들을 같이 좀 연계해서 카드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좀 경쟁력 있는 곳이다. 업계 순위로는 한 4위권에 있지만 앞으로 3위, 2위까지 넘보고 있는 대표적인 인기 많은 그런 기업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대카드 많이 유명하긴 하잖아요. 네네네. 예. 지원자들도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볼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알아야 할 최근 소식이나 현황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현대 커머셜의 경우는 다양한 오토론과 관련된 상품들이 내실 있게 진행이 된다 정도만 봐도 충분해 보이고요. 현대 카드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아멕스라고 불리우는 그 프리미엄 카드와 올해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같이 독자 계약, 단독으로 카드를 현대카드 계열로 국내에서 쓸 수 있게 계약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페이가 도입이 될 예정인데 애플페이도 현대카드 독점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 그리고 코스트코에서도 독점으로 현재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독점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특정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와 같이 맞물려서 우량 고객들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선택과 집중적인 측면이 마케팅적으로나 상품 기획적인 측면에서 현대카드가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니까 그냥 단순히 나와 있는 이런 지금 검색한 거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그렇다고 하고 그대로 뭐 자기소개서나 면접 답변을 쓰실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그 구성원들께서 어떤 준비와 노력들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는지를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고민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애플페이 듣고 코스트코 얘기 들으니까 관심이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 채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번 현대카드 커머셜 2023년 인턴십 채용 알아보겠습니다. 서류 접수는 3월 20일 월요일 10시까지고요. 고용 형태는 이번에 채용 연계형 인턴십이라고 합니다. 채용 직무는 마케팅 영업, 경영 지원과 경영 관리, 리스크 커렉션, 브랜드고요. 절차는 서류부터 필기 시험, 면접, 인턴십 그 이후에 합격이 되는 절차로 진행이 되네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차쌤은 이번 채용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특징이 있나요? 예, 한 4가지 정도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인턴십이 중간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인턴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한 부서에 배치가 돼서 그 부서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한 다음에 전환 면접을 보는 형태가 일반적이긴 한데요. 이 회사가 뭐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작년도 상반기에 인턴십을 떠올려 본다면 잡 페어의 형태를 띄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채용에 일단 선발되신 분들한테 각 직무마다 파트에서 소개를 해주십니다.
우리 파트는 이런 일을 한다. 혹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쪽에 3주간 인턴십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인턴십에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신 상태, 좀 간이 합격을 하신 분들에게 근무할 수 있는 부서를 한 곳 혹은 두 곳 정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물론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감안한다면 조금은 인턴십 지원이지만 다양한 직무를 현대카드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경험해 볼 수 있고 근무를 해볼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게 이곳에서의 인턴십이 가지는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목해야 되는 건 영어 성적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영어 성적은 필수라기보다는 영어를 요구하는 직무에서 좀 많이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곳은 아예 지원할 때부터 필수라고 하니까 점수가 없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셔야겠죠. 상대적으로 이 시기는 오픽 시험이 시험을 보고 바로 점수가 나오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험이 좀 미루기보다는 빨리빨리 점수가 아직 없으시다면 조기에 확보를 해서 서류 전형 전에 제출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모집 직무들을 봐도 직무 안에서의 성격들이 잘 드러난다는 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대개 카드사들의 경우는 아까 오픈해드렸던 그 화면에 나와 있는 CG의 직무들 정도만 오픈이 되는 게 마련인데 회사 측의 모집 공고에 보면 직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구분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리스크와 커렉션 부분의 경우는요. 리스크가 벌어질 수 있는 연체 채권이라든지 관련된 회수 전략을 수립하는 직무 이렇게 좀 더 세분화돼서 업무 내용들이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무에 내가 적합합니다라고 어필하기보다는 이러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어떠한 준비 노력을 했는지를 어필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하나 가지가 더 특징이라고 한다면 4학년 1학기이신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4년도 2월 졸업 예정자에게도 근무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정규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적극 지원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소서 항목이 딱 2개라는 네네. 점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네네. 자소서 가이드를 본격적으로 만나보고 좋습니다. 좀 찾아봐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첫 번째 문항부터 볼게요. 자소서 문항 첫 번째입니다. 본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이 무엇이며 해당 경험이 본인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작성해 주세요라는 700자 문항이었습니다. 와, 이 문항 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700자니까 문단은 2문장 정도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네. 우리가 글을 적거나 접근을 할 때 상대방은 이 경험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기 쉽지만 지금 이 경험을 어떤 소재로 정하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단 문항에 맞게 내 경험을 잘 풀어서 작성을 하는 게 더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가치 있는 경험에 대한 명확한 자기만의 판단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처음 보는 분도 이 경험이 가치 있다고 느껴져야 되니까 말이죠. 제가 지금 여기 출연해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저한테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제 직업을 이해하는 분들은 그렇겠구나 하고 넘어가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님? 뭐 자기 직업이 그런데 당연한 걸 왜 이렇게 적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네. 마찬가지 아닙니까? MC의 롤도 당연히 가치 있는 이 프로그램과 주제에 맞는 진행을 하시는 게 네. 매우 가치 있고 뜻깊지만 네.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뭐 당연히 원래 하던 일 아니야? 그쵸. 이렇게 될 수 있는 기상캐스팅 하던 일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야. 따라서 이게 왜 가치 있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기준 그거를 문단의 초반이나 소제목 등에 먼저 기재를 해주시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모르고 그냥 경험부터 드립다 적으면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관련된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제 적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경험을 적으라고 해서 정말 모든 걸 구체적으로 적으면 또 안 되거든요. 제가 2021년 4월경에 일인데 그때 당시 광화문 인근에 뭐 위치에 있던 어디 단체에서 진행했던 뭐 이러면서 너무 배경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고 길게 적으면 묻고자 하는 말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성과, 결국 본인이 생각할 땐 어느 정도 나의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 내에서 어느 정도 목표한 바 혹은 그 역할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 역할을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제한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슬기롭게 추진을 했다거나 좀 더 다르게 접근을 했다거나 식으로 무언가 일을 추진해서 결과물까지 도출되었던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4-5문장 정도 기술이 되어야겠고요. 이게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어떠한 전환점이나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를 대하는 태도로서 어떻게 적용되고 극복해 나가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흐름으로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은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말은 그렇게 쉽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작성을 하실 때 처음부터 써내려가기보다는 우리가 건물을 짓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의 뼈대를 이렇게 정한 후에 살을 입힐 수 있는 에피소드를 넣어주시는 게 좀 더 좋을 테니까 제 얘기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들으면 맞아 할 수 네. 있지만 그쵸. 같이 있는 경험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기도 그렇죠. 하고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주시겠어요? 일단은 그 같이 있는 경험을 너무 내가 자극적으로 떠오르는 경험부터 생각하면 생각보다 별거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럼 뭐 아르바이트 한 건데 뭐 어떻게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면 지금 그 마음으로 이 컨텐츠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 마음 압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보단 조금의 제약 요인이나 본인의 역할 위주로 좀 생각을 떠올리시면 경험을 너무 시계열순, 타임라인 순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어떤 역할을 뭐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했던 상황이 학교 내에서 혹은 교외에서는 어떤 게 있었을까? 혹은 내가 뭐 특정한 롤을 부여받고 타이틀을 갖고 누군가에게 어떤 뭐 영향을 주었거나 인기를 얻었던 적은 없었는지, 혹은 반대로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를 완료했던 적은 없었는지, 혹은 실패나 실수를 통해서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어서 그 뒤로 달라졌던 적은 없었는지, 뭐 이런 쪽으로 상황이나 특정한 역할, 내가 주로 맡았던 내용에 좀 초점을 둔다면 생각보다 경험이 막 생각들이 나실 겁니다. 실제로 학생들과 이런 경험을 정리하는 걸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뭐 경험이 없다고 해놓고 얘기를 나눠보면 경험이 막 갑자기 떠오르거든요. 마법 같은 일이죠. 갑자기 경험이 떠오른다는 게. 따라서 좀 정리를 입체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또 열심히 정리를 하다 보면은 네. 매직 같은 일이 또 그쵸. 이렇게 떠오르겠네요. 열심히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번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카드 커머셜 2022 인턴십 채용 두 번째 자소서 항목입니다. 지원하는 직무의 핵심 역량을 정의하고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경험과 향후 자신의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가고 싶은지 작성해 주세요라는 문항입니다. 마찬가지로 700자 문항이네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이 문항은 사실상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를 같이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네. 놀랍게도 지난 하반기에 공채가 있었어요. 그때도 인턴십이었는데 그 내용에서 나온 자기소개서 항목을 통해 우리는 힌트를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문항이 뭐라고 등장했냐면 지원 분야를 선택한 이유와 이 직무에 본인이 적임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써라 라고 나왔습니다. 사실상 회사 지원 동기를 적을 칸이 1번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이 2번 문항에서 회사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본인의 커리어 기반의 입사 후 포부까지 700여 자 안에 그걸 완성을 해야 되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지원 동기는 250자 내외로 짧고 간결하게 적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 내가 생각할 땐 내가 이 카테고리의 적임자라고 말을 하려면 내가 그냥 카드 업계에 관심이 있다 수준이 아니라 카드 업계 내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현대카드의 예비 구성원은 누구? 나. 이런 플로우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초반부의 작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려면 결국 내가 지원하려는 직무의 그 업무가 타사 대비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크 관리든 뭐 브랜딩이든 일반적인 마케팅과 영업 각 카테고리의 업무 내용 중에 하나를 잡아보시고요. 현대카드가 최근 뭐 론칭하고 있는 특정한 브랜드 혹은 특정한 사업의 내용과 연결을 지어보십시오. 결국 그게 경쟁력이 있고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마케터, 영업, 브랜딩, 각 직무 그 지원하려는 부문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이제 내가 수행할 준비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라고 기재한 뒤 그 아랫부분에 실제로 준비한 노력들을 기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적으면 한 500자 정도 나옵니다. 500자 다 적으셨나요? 그럼 이제 남은 한 200여 자 남짓해서 앞으로 어떤 커리어를 이어갈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텐데요. 막연하게 현대자동차 그룹의 뭐 인재상 이런 것까지는 거창하게 적을 거 없이 정태영 회장님의 최근의 행보라든지 메시지, 내용들을 참고해 보셔도 좋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걸 참고할 테니까 그런 내용보다는 카드 업계의 전망과 배경 가운데 어떻게 앞으로 경쟁력 있는 마케팅, 브랜딩, 사업을 이어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전문성, 스페셜티를 이어가겠다라는 쪽의 포부로 마무리를 지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향후 전망까지 살펴보면 뭔가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향후의 전망, CEO의 이야기 등등. 이 밖에도 이번 문항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경험을 기반으로 적으라고 하다 보니까 네. 지역적인 경험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통사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뭐 모든 고객들이 다 현대카드의 그 브랜드를 쓰더라. 어머 이게 뭐지?
하면서 그 브랜드를 봐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관심이 갖게 되었어요. 이런 세상 이런 자기적인 이런 설정이 본인 말고 한 236명은 더 그렇게 쓸 거거든요. 따라서 그걸 너무 이렇게 우연히 불현듯 문득 갑자기 이렇게 만났다는 식으로 적는 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갑자기 네. 이런 거 열심히 해야겠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대주주라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겠죠. 어쨌든 이런 흐름과 내용들을 비추어 보면 너무 좀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소비자 관점으로서, 그러니까 카드를 이용하는 관점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던 지엽적인 경험보다는 내가 직접 삼자의 입장에서 현대카드가 제공하는 경험이라든지 브랜드가 지니는 가치나 사업의 성과들을 보고 느낀 점 기반으로 초반에 좀 회사를 알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경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 강점이 너무 이렇게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단체 활동이라든지 성과가 났던 경험들에서 선택을 하시는 회사 선택의 어떤 시작이나 실제 나의 강점을 뒷받침할 경험을 좀 이렇게 차별화되게, 좀 더 오피셜하게, 좀 더 지원자답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쯤 되면 이제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철저하게 입사를 위한 준비의 노력 위주로 나의 경험의 범위를 조금은 제한되지만 정해서 작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뭐랄까요, 제한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점점 이제 고민이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항이 2개만 나와도 변별력이 있는 겁니다. 굳이 뭐 문항이 길 거 없이 이 2개 문항 정도에다가 지원 자격에 대한 이야기 담으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 간결하지만 더 어렵네요. 이 그쵸. 두 개의 문항으로. 문항이 4개나 5개면은 4개나 5개에 맞게 이야기를 좀 천천히 풀면 좋은데 2개 안에 응축적으로 내용을 다 담아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인사 관리나 홍보 이렇게 다른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 직무야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카드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싶다, 회원 마케팅을 하고 싶다, 이런 쪽과 관련된 일을 하려면 직관적으로 유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내가 있는 경험에 입체적인 의미를 또 부여해야 되는 이중적인 일들도 있을 겁니다. 뭐 부동산 관련한 무슨 뭐 회사에서 단기간 근무를 했다고 했을 때 회원을 모집했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게 그냥 회원을 뭐 나만의 능률적인 소통으로 잘했다 뭐 이렇게 마무리만 1차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 업에서 담당하는 이러한 성격의 강점을 간접적이지만 내가 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2차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피곤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점점 좀 피곤해지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고민을 깊게 한 지원자에게 기회가 있다는 걸로 아주 많이 피곤하신가요? 고민을 깊게 한 자에게 기회가 있으니까 감정이입해서 진짜 제가 쓴다고 생각하니까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 실제로 뽑는 인원이 그 평균 한 40명 남짓, 좀 30명, 40명 수준으로 이번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좀 적당히 적는 건 조금 서류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 점을 좀 말씀을. 점점 더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서류 전형 이후에 이어질 전형들도 꽤나 있습니다. 인턴십도 있고 면접도 있고 인턴십 거쳐서 이제 채용이 되는 건데 소개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온라인 필기 시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온라인 적성 검사면 뭐 적성 검사, 뭐 인성 검사 포함해서요. 아니면 요즘은 또 코로나 시국에 AI 역량 검사가 많은 편인데 지금 이 회사는 온라인 필기 시험이라고 표시해 놓고 실제로 후기들을 보면 일반적인 적성 검사 그리고 특화 영역 역량 검사라는 걸로 채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게 다른 기업과 달리 본인이 카테고리를 정하게끔 특정한 온라인 그 서치 폼이 나옵니다. 그럼 뭐 특정 뭐 포털에 폼이 등장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고르세요. 막 이런 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뭐 테크, 모바일, 철학, 국문학, 한국사, 경영, 경제 이 중에 원하는 카테고리 2가지를 선택을 하면 관련된 문제 유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성 검사가 기출된 바에 따르면 86문제가 5문제가 1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됐고요. 그 2가지 카테고리를 고르는 영역, 2개 영역에 25가지의 문제가 25분 안에 풀어야 되는 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역량 검사를 약 50분 정도에서 성향 파악을 하는 것과 영상 면접, 일반적인 본인의 경험 기반의 자신의 경험을 그 꼬리 질문에 맞게 답변을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 있고요. 결국 AI 검사야 뭐 우리가 늘 면접을 대비하고 검사 AI 면접을 대비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텐데 이 특화 영역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시기보단 깊이 있는 이해도가 아니라 그냥 단답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어떤 클릭을 통한 답변으로도 가능하니까요. 적성 검사를 오히려 시간을 재서 문제풀이하는 게 익숙해져야 되니까 특정 기업에 대한 대비 문제집은 이런 경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신유형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별 대표적인 유형별 예제를 담은 문제집들을 좀 반복적으로 뭐 스터디를 하시거나 직접 문제풀이를 통해서 대비가 가능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온라인 필기시험 이야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또 면접이 또 질문들이 현대카드와 관련된 혹은 커머셜과 관련된 회사에 대한 배경, 직접적인 질문부터 경험 기반의 질문까지 좀 폭넓게 나온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근데 필기 시험 보면은 네. 당이 뚝 떨어질 것 같아요. 글쎄요, 너무- 글쎄요, 뭐 관리 잘 해야겠죠. 아, 예. 짧은 시간 동안 정말 그쵸. 타이트하게 이렇게 네. 시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뭐 평소에 연습하실 때도 혼자서 너무 이렇게 한 문제를 갖고 집중 탐구하고 뭐 이렇게 네. 수리 영역 문제풀이가 아니니까요. 네. 오히려 시간을 재서 짧은 시간 안에 1분 이내에 한 문제를 문제 푸는 그 어떤 내 상황에 좀 익숙해지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온라인 적성 검사에 대한 문제풀이 대비고요. 이게 손으로 푸는 것보단 실제로 빈 노트에다가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클릭을 해야 되는 것이 또 관건입니다. 오. 실제로 지류로 종이로 푸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한 연습 대비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찍어야겠습니다. 방금 네. 되게 바로바로 아주 찍어야겠습니다. 그냥 직관적인 손놀림이었습니다. 네, 손이 눈보다 빠르네요, 확실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면접 전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면접이 엄청 뭐 특이하거나 대단하다고 나오기보다는 HR 면접 그리고 영역 면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PT 면접을 봤던 적도 있고 일반적인 면접의 질문이 그렇게 개수가 많이는 나와 있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되게 기출된 질문들을 보면 과제를 발표했던 면접의 경우는 발표한 내용에 대한 근거 위주의 객관적인 질문들 혹은 기대 효과가 빠지는 경우에는 기대 효과를 묻는 질문들이 일반적으로 많았고요. 뭐 인턴십의 경우는 이제 인턴십과 관련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혹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고 주위에서 생각을 하는지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경쟁력과 보완해야 될 점들이라고 해서 지원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부터 실제로 현대카드 혹은 커머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고 관련된 사업에서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은지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질문들을 묻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현실화되고 안정적이었다면 지원자의 과거 경험이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묻는 질문이 일부 있었던 경우들도 더러 있다고 하니까 본인의 대표적인 협업이라든지 갈등 관리 그리고 책임감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경험들 위주로 본인의 에피소드들을 좀 답변화해서 정리해 주는 것도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와, 오늘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쌤과 함께했습니다. 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채용 통톡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톡톡!